예, 안녕하세요. 더카라반TV입니다. 2019년 2월 드디어 이제 일본 캠핑카 쇼가 열리는 지바의 막거리 메스에 왔습니다. 저희 어제 밤에 도착했고요. 일본 캠핑카 쇼는 매월 지역별로 한 차례씩 계속 열립니다. 일본 협회가 주최를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가장 큰 전시가 이 지바에서 열리는 재팬 캠핑카 쇼고, 이게 시즌을 알리는 킥오프 쇼입니다. 저희도 2월 28일에 스포이스에서 열리죠. 그거랑 같은 형태의, 그리고 이게 일본에서 캠핑카 쇼 중에 가장 큰 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와서 차근차근 둘러보고 일본 캠핑카 쇼 올해 뭐 새로운 모델이 있는지, 또 어떤 모델들이 나왔는지 같이 한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자, 이제 전시장으로 내려왔습니다. 내려왔는데 내려오는 주 통로 입구에 화이트하우스가 있고 RV랜드가 있습니다. 화이트하우스는 이런 밴 컨버전 형태, 팝업 루프랑 밴 컨버전을 만드는 회사인데요. 재밌는 게 화이트하우스는 국내에도 화이트하우스 코리아라는 법인이 있어요. 밴 컨버전 중에 팝업 루프는 이게 재밌는 게 한국에서 만들어가요. 다 한국에서 만드는 건 아닌데 한두 차종, 여기 전동 팝업 요 모델 있죠. 요 모델은 차가 한국으로 와서 한국의 성우모터스에서 개조를 해서 루프, 전동 루프를 달아서 안에까지, 내부까지 한국에서 제조해 갖고 가지고 오는 모델입니다. 안에 한번 둘러볼까요? 여기부터. 토요타 하이에이스가 기반이고, 이렇게 루프 작업을 하고 내부 작업을 여기 국내에서 하고 있는 차입니다. 내부 구조를 보시면 약간 우리 현대 스타렉스와 비슷하죠, 느낌이. 스타렉스 캠핑카와 승우가 스타렉스 캠핑카를 만들고 있어서 아마 약간 비슷한 분위기입니다. 이런 건 국내에서 안 하고 일본에서 직접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가격이 720만 7천엔, 우리 돈으로 요즘 뭐 1대1로 보면 되니까 7천만 원 조금 넘습니다. 절대 싼 가격은 아니에요. 요런 밴 컨버전이 화이트하우스는 주로 밴 컨버전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루프 타입, 요런 경형 컨버전도 있고요. 자, 가보시죠. 요렇게 요거 저희가 청기 누설인데, 요렇게 확장하는 타입, 밴 컨버전에서 실내 내부를 넓혀서 침대를 가로로 놓을 때 요런 확장하는 타입을 일본에서 많이 씁니다. 여기도 쓰고 토이 팩토리도 쓰는데, 사실 요번에 저희가 르노 마스터에 요런 확장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비밀인데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콤파스라는 모델이네요. 양쪽으로 마주보는 시트가 있고, 저쪽에서 다시 변환 시트가 있고요. 그래서 아마 요거를 올리게 되면 요렇게가 침대가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폭이 좁으니까 여기를 확장하는 타입으로 만들어서 쓰고 있어요. RV랜드는 일본에서 작지 않은 회사기는 한데, 여기 치바에서 1시간 거리에 RV랜드 매장이 아마 일본에선 가장 큰 매장이라고 합니다. 전시장이라고 합니다. 그 전시장을 저희가 내일 모레 4일날 취재를 가기로 했어요. 그래서 그때 가서 자세히 소개해 드리기로 하고 오늘은 패스하겠습니다. 쭉 둘러보면서 설명해 드릴까요? 그냥 한 모델 한 모델 하는 것보다. 네, 제가 아는 내용도 있고 모르는 회사들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뭐 제가 아는 선에서만 일단 설명을 해 드릴게요. 자, 이쪽은 RV 트러스트. 이런 건 FRP가 굉장히 예뻐졌다. 이쁘게 뽑네요. 그렇게 유명한 회사는, 큰 회사는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깔끔하게 뽑았네요. 뒤쪽 디자인은. 뭐 거의 대부분 토요타 하이에이스가 기본 차체로 많이 쓰죠. 그리고 이런 작은 모델들도 이제 많이 나오고요. 일본에서는 이런 모델을 캬브콘이라고 해요. 근데 캬브콘은 뭐냐면 아마 영어 발음이 잘 안 돼서 캬브콘이라고 쓰는 거겠죠. 이게 캡 컨버전을 얘기해요. 뒷부분을, 트럭에 뒷부분을 뜯어내고 올리는 캡 컨버전. 우리 클래스 C의 포터 캠핑카나 이런 것들은 이제 일본에서는 캬브콘이라고 합니다. 캡 컨버전 타입입니다. 요런 건 이제 밴 컨버전이죠, 흔히. 그리고 경형 컨버전 타입, 저런 작은 차들 보이죠? 저쪽에 경차를 가지고 그냥 캠핑카로 만들어 쓰는 차박 캠핑카처럼 쓰는 것들은 경형 컨버전이라고 하고요. 이런 것들은 하이 루프 타입도 있고 로우 루프 타입도 있고, 토이 팩토리 굉장히 유명한 회사고, 이 일본에서 밴 컨버전을 가장 잘하는 회사 중에 하나라고 저는 판단해요. 여기도 보시면 이렇게 이쪽으로 많이 튀어나오는, 저희가 닛산 르노 마스터를 제작하면서 토이 팩토리에 대해서 벤치마킹을 좀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굉장히 기술이 좋죠. 저희도 요번에 이거를 FRP 금형을 떴습니다. 그래서 요런 타입으로 제작이 됩니다. 이미 여기는 완성도가 꽤 높게 나오죠. 요런 부분들은 좀 운다. 내장 마감이 조금 덜 됐네요. 요런 것도 어제 저희가 저기서 만나는데, 이태리제들을 많이 가구들도 사용을 하는 것 같아요. 일본 수산을 쓰기도 하지만. 자, 솔라 패널이 위로 이렇게 들어가는 타입이고, 요건 뒤쪽이 또 하이루프 타입
되네요. 아, 높이가 하이루프라고 2285까지 올라가네요. 4인치 침이고 7인승 4인치 침 이렇게 되고, 국내도 벽구가 이제 곧 바뀌면 인승에 꼭 맞지 않아도 7인승에 뭐 4인치 침 이런 식의 캠핑카가 나올 수 있는 게 법이 바뀔 것 같습니다. 요것도 이제 변환 시트, 앞뒤로 변환이 되는 시트일 겁니다. 벤 컨버전 타입은 뭐 일본이 어찌 보면 가장 많은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봅시다. GT 이 모델이 참 예뻤어요. 이거 한번 보고 가시죠. 7인승이고 이쪽 저기도 프로파일러 이렇게 쫙 상부장이 가고, 저기가 선반 타입으로 가죠. 얘도 침대 저 뒤쪽이 확장되는 타입입니다. 저기서부터 확장이에요. 요 차에서 요 100mm 10cm 정도 확장은 엄청난 크기의 확장이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뭐 앞쪽은 당연히 이 차는 하이에이스인가요? 네, 하이에이스 기반이네요. 근데 재밌는 건 일본의 벤 컨버전들은 온수기가 없대요. 찬물만 써요. 주로 뜨거운 물을 잘 안 쓰더라고요. 이 뒤쪽으로 한번 보시죠. 이렇게 튀어 올라와서 쭉 빠지는 형태, 그리고 하이 루프까지 올리는. 근데 저희는 르노 마스터 같은 경우는 일단 하이 루프이기 때문에 H2 모델을 쓰니까 저렇게 올릴 필요가 없죠. 그리고 여기만 확장해줘도 굉장히 좋은 레이아웃이 나올 것 같아요. 그거 기대해 주셔도 좋습니다. 가시죠. 아이고 고자이마스라고 인사를 하면 된다고 배웠습니다. 자, 아이고 딸깍 걸렸네. 이렇게 직접 토이 팩토리 프로그램도 만들어서, 요즘 우리나라도 저런 프로그램들 많이 잘 만드시죠. 자, 이렇게 해서 깔끔하죠. 뭐 하이에이스 워낙 오래된 뭐 베스트셀러 차라서 보시면 되고요. 주로 토이 팩토리는 확장이 버스도 확장을 했네요. 요 모델도 마스콘이라고 일본선 불러요. 카운티 캠핑카처럼 그런 것들입니다. 근데 여기는 좀 자유롭게 이런 리무진 시트를 자유롭게 좀 넣을 수 있는 게 굉장히 고급 시트가 들어가네요. 뭐 LCD 화면도 있고, 컵홀더도 이렇게 누르면 나오는 건가 보네. 아, 예쁘다. 잘 만들었네요. 이런 건 이제 우리 국내 완성차 업체들도 이런 고급스러운 시트를 쓰던데, 캠핑카에는 벌써 일본은 이런 게 캠핑카에 적용이 되고 있네요. 저희도 잘 적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내부는 조금 있다가 요 차는 한번 저희가 이쪽 요청을 해서, 여기는 Good morning. How are you? Yeah, fine. You must be busy. 여기는 이제 위네바고 재팬, 니츠 RV라고 저희가 소개해드렸던 저기 대표님이신데, 니츠 RV라고 위네바고를 국내에 수입 판매하시는 분인데, RV 지금 여기는 핍스를 가지고 나오셨는데 사실은 캠핑카를 더 많이 판매하십니다. 1년에 한 20, 30대 정도만 판매해도 사업을 영위하시더라고요. 쭉 매장이 여기 치바에서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한 30분 거리 정도에 있어서 위네바고 트레일러와 퓨즈가 나왔네요. 트랜짓 이거 한번 보고 갈까? 이게 아마 국내에 소개될 거예요. 위네바고 트렌드가 단종이 되면서 국내에도 이제 위네바고 퓨즈 모델이 아마 들어올 겁니다. 근데 이 퓨즈 모델이 이 모델인 것 같아요. 그 카라반테일에서 수입하는데, 이 모델인지 이 모델에서 변형된 모델인지 모르겠는데 아마 포드 트랜짓 기반의 확장 모델이라고 했으니까 아마 이 모델일 수도 있어요. 제가 한국에 지금 확인을 직접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직접 확인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다이넷이 들어가고 이쪽으로 확장이 되고, 뒤쪽은 우리 트렌드와 비슷하게 그대로 가는 23 모델이 가는 것 같아요. 차는 이 모델이 그대로 갈 겁니다. 아마 포드 트랜짓이 들어갈 거고, 저런 엔터테인먼트가 들어가는지 이거는 따로 여기서 만든 건지 원래 들어온 건지는 확인이 좀 필요하겠네요. 뒤쪽에 이쪽에 한번 볼까요? 침대가 확장되고, 여기는 똑같습니다. 이렇게 샤워실 넓어요. 뭐 그냥 미국 차들은 이렇게 샤워부스는 엄청 넓죠. 워터펌프 스위치도 여기 있고, 컬러가 우리 기존에 예전에 좀 이게 어둡고 칙칙한 그런 컬러가, 앤틱한 컬러가 아니라 밝고 화사해졌어요. 위네바고가 아마 트렌드가 굉장히 인기 있었는데, 트렌드 이후에 사실 위네바고 트렌드가 인기는 있는데 디자인적으로 굉장히 제일 예뻤죠. 국내에 들어온 미국 캠핑카 중에는. 근데 이제 차가 약간 다치 램 베이스라 조금
떨어졌었는데 이번에 포드 트랜짓 베이스로 올라가서 훨씬 더 튼튼하게 나올 것 같습니다. 기대해 보시죠. 가격대는 옵션을 다 넣었을 때 1,540만 1,000엔, 그러니까 1억 5천 정도에 판매가 되고 있네요. 일본에서는. 오, 가격이 만만치 않아요. 트렌드가 우리 1억 3,200에 판매가 됐었는데 트렌드보다는 차가 크니까 물론 좀 가격이 우리나라에서 이거보다는 좀 싸게 나올 것 같아요. 이만큼 판매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일본은 우리보다 좀 비쌉니다. 현재로서는 제가 봐서는. 그 위대바고 코리아에서 이 가격을 받고 싶겠죠. 자, 이쪽은 LAC 그룹이 소속된 아넥스, 델타링크, 캠핑카랜드 뭐 이렇게 그룹입니다. 리버티 모델이 이게 아마 우리 태국에서 보여드렸던 모델이지 싶은데, 리버티가, 그죠? 드디어 여기 일본에서 판매가 전시가 되고 있네요. 이 모델도 아까 좀 주목을 해봐야 될 모델 중에 하나인데, 우랄 아시아. 이게 펀루체에 한국에서 출시된 델타링크 코리아에서 델타링크 아시아에서 출시한 펀루체와 형제 모델입니다. 보시죠. 하이에이스에다 올렸어요. 얘는 굉장히 작은 하이에이스를 컷어웨이 해서 올려서 캡을 만든, 일본 말로 뭐 카브콘이라고 할 수 있겠죠. 캡 컨버전 모델입니다. 정말 아담하죠. 뒤에 침대 있고 앞에 소파 있고 딱 다른 거 없습니다. 화장실은 따로 없는 것 같은데, 네, 화장실은 따로 없습니다. 가시죠. 우리 다들 좋아하시죠? 아드리아의 유소닉인 것 같은데요. 신형 소닉, 뭐 우리나라에 인증받으러 들어왔다가 퇴짜 맞았던 모델이죠. 4, 5년 전에 풀 컨버전, 완전히 뜯어내고 베어 샤시에 엔진만 가지고 전체를 새로 만들어낸 차죠. 유럽에서 제작돼서 직수입된 차니까 국내에는 아직도 이 차는 수입이 되질 않습니다. 코랄 역시 마찬가지고요. 아드리아 모델들은 아깝죠. 컴팩트도 국내에 못 오고, 한 가지 희망적인 사항은 오늘 여기 유럽의 아드리아 본사에서 지금 일본 캠핑카 쇼에 어젯밤에 와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델타링크의 야마다 회장과 미팅을 한다고 합니다. 그 미팅의 주요 아젠다가 한국 시장에 아드리아 모터홈을 가지고 가는, 한국 시장에 들어갈 수 있는 모델을 오늘 상의해 본다. 여기서 그렇게 해서 한국에 아드리아 모터홈을 수입하는 거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하기로 했답니다. 그래서 오늘 기대되는 미팅이 있습니다. 뭐 잘 이야기돼서 아드리아가 한국에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아드리아는 어차피 델타링크가 하고 있으니까요. 여기 보시면 이게 저한테 오늘 자랑했던 건데 굉장히 중요한 독일 리스만 비숍입니다. 그 스무버라고 저희도 기사로 몇 번 다뤘었는데, 이 벤 컨버전 중에 거의 디자인에 있어서는 세계 최고라고 할 수 있는 스무버 모델 리스만 비숍의 판권을 델타링크가 올해부터 받았어요. 그래서 일본에 런칭을 합니다. 부럽죠. 저희도 런칭을 하고 싶은데 런칭이 안 됩니다. 보시면 정말 잘 만든 여기 카메라입니다. 후방 카메라. 후진기를 넣으면 딱 나오죠. 가격이 1,500엔. 그래서 우리 돈으로 하면 1억 5천이 조금 넘습니다. 1억 5천 수준. 우리 1억 5천에 이런 차를 가질 수 있는데 우리는 그게 안 되는 게, 제가 이건 독일에서도 작년에도 리뷰를 해드리고 기사도 몇 번 나갔던 차긴 하지만 정말 멋있는 차입니다. 이 차의 CG 영상을 한번 보면 정말 니스만 앤 비숍은 사람 이름이에요. 니스만과 비숍이 같이 만든 차고 하이머 그룹입니다. 재작년 2017년 디셀도르프에서 런칭을 했었던 차입니다. 일본에는 이제 아직도 19년 1월에 런칭이 됐는데 우리나라에는 이게 언제쯤 들어올 수 있을지 그렇습니다. 이게 푹 튀어나오게 확장이 된 게 아니라 아주 자연스럽게 있게 확장돼서 올라가는 타입입니다. 가시죠. LAC 그룹은 델타링크와 아넥스와 푸르체 뭐 이런 그 회사가 만들어져서 이제 하나의 그룹이 된 거고요. 그래서 이제 판매량이 굉장히 일본에서 탑 순위에 갑작스럽게 올라간 케이스가 됐고, 여기가 너츠 RV입니다. 너츠 RV는 원래 일본은 벤텍이 1위였는데 벤텍이 쇠락하면서 그 벤텍의 자리를 대체하고 올라왔던 회사가 너츠 RV입니다. 너츠 RV도 굉장히 다양한 차를 만들어요. 너츠 RV는 재밌는 게 이런 그 아까 얘기한 버스 풀 컨버전, 후르콘이라고 일본에서 부르는 풀 컨버전 차들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베어 샤시만 가져와 가지고 캡 전체를 뜯어서 고치는 풀 컨버전이 나오고, 캡 컨버전, 뭐 캡콘이라고 하는 캡 컨버전도 만들고 있고 벤 컨버전도 하고 있고 굉장히 다양한 차종을 만들어내는 회사입니다. 베바스토가, 일본에서는 베바스토가 굉장히 많이 쓰여요. 그리고 일본의 베바스토를 판매하고 있는 에이전트가 독일인이 일본 협회에서
해외 부장을 맡고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일본 협회와 일본 업계와는 굉장히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캠핑카 용품들을 주로 판매하는데 일본은 굉장히 비싸요. 가격이, 부품 가격이 엄청나게 비쌉니다. 이런 거 인버터 같은데 700W 인버터가 59,900엔, 50만 원 아닌가? 59만 원. 그러니까 말도 안 되게 비싸요. 뭐 안테나가 100만 원이 다 넘어요. 위성 안테나가. 거기에 비하면 우리는 정말 행복한 일본에 비하면 부품은 저희가 정말 쌉니다. 근데 일본 사람들은 이상하게 싸다고 해도 쉽게 선뜻 바꾸지 않더라고요. 굉장히 보수적인 성향이 강한 사람들인 것 같아요. 우리가 더 싼 게 있는데도 안 바꾸더라고요. 토와 모터스라고, 여기는 이제 데스랩스를 수입원입니다. 직접 제작하는 그 토와 모터스에 직접 제작하는 브랜드들도 있고 이렇게 수입도 하고, 그러니까 제조와 수입을 동시에 병행하는 회사들이 많아요. 일본은 델타링크도 그렇지만 여기 토와 모터스도 그렇고 니치 RV 위네바고는 직접 수입만 하는 회사고요. 그리고 여기는 보시면 우리 국내에서 많이 보시던 카라반 에어, 프랑스의 트리가노 그룹의 카라반 에어를 수입하는 회사입니다. 스토커먼과 여기 수입사가 지금 그 일본 캠핑카 협회의 현재 회장을 맡고 있는 회사입니다. 한번 들어가 보실래요? 여기도 재밌는 게 있어요. 보여드릴게요. 일본은 캠핑카를 가져와서, 이분은 10년 넘게 이렇게 먼저 10년 전부터 했었대요. 캠핑카를 가져와서 LPG를 안 써요. 일본도 LPG 관련 복교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무시동 히터를 장착해서 씁니다. 그래서 카라반 앞에 다 기름통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배터리를 안 쓰고, 그리고 이제 안에 가구는 버너는 밑에 별도로 부탄가스를 장착하는 그런 버너를 바꿉니다. 지금 일본은 아시다시피 카라반이 별로 판매가 되질 않습니다. 근데도 꿋꿋하게 이분은 카라반을 판매를 하고 계십니다. 1년에 연간 제가 알기로는 많이 판매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전체 6,000대 정도 중에 한 10% 정도? 600대? 요 정도 판매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쭉 둘러보고요. 심플 이즈 베스트라고. 그렇죠. 이 캠퍼밴은 이렇게 심플하게 갑니다. 근데 이렇게 심플하게 했을 때 가격이 얼마인지 한번 볼게요. 397만 2천엔, 3,900만 원입니다. 우리가 오늘은 한 4천만 원 정도. 이렇게 차가 포함해서 4천만 원 정도니까 심플 이즈 베스트가 맞네요. 거의 뭐 가구 요렇게만 개조만 해서 전체 이런 부분들은 그대로 다 사용을 하는 것 같고요. 단열을 하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네요. 자, 다음 걸 보러 갈까요? 내 뒷꼭지를 찍지 말아주세요, 자꾸. 야. 자, 여기는 뭐 미스틱이라고 이제 작은 트럭 캠퍼를, 경형 트럭 캠퍼를 많이 만들어요. 여기 되게 재밌는 회사입니다. 미스틱은 미니팝 B라는, 이것도 우리가 그 잡지에 몇 번 소개를 했었는데요. 이렇게 재밌게 경형 캠핑 그 트럭 캠퍼를 많이 제조를 하고 있습니다. 국산, 국내에서 제조하네요. 3천만 원 정도? 스미마셍. 요런 트럭 캠퍼는 국내에서도 적용이 충분히 할 수 있는 것들인데, 지금 국내 트럭 캠퍼 저기가 안 돼서 트럭 캐빈이라고 부르고, 여긴 지금 J 캐빈이라고 되어 있는데 트럭 캐빈이라고도 부르고 토라칸이라고도 부르는 겁니다. 아시죠? 자, 이렇게 해서 한 바퀴 돌면 끝이네 벌써. 그죠? 일본 캠핑카 전시장도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뭐 요 정도 보시면 되고, 올해 출품 대수가 250몇 대? 250대 가량이 출품이 됐다고 해요. 근데 보시다시피 굉장히 막 유럽처럼 이렇게 널찍널찍 세우지 않고 일본 특유의 따라락 따다다다닥 붙여서 세우는, 이렇게 세우니까 우리 홀 한 2개 정도 홀에 꽉 차게 들어왔는데 250대 가량이 들어오네요. 뭐 요 정도 들어오고, 저 위가 저기 입구에 저희가 2번 홀, 1번 홀이 아니라 2번 홀을 통해서 들어왔었는데요. 2번 홀 들어와서 지금 1번 홀과 2번 홀을 전체를 한 바퀴 돌았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아는 선에서만 이렇게 회사에 대해서 소개하고 차에 대해서 자세히 소개해드리진 않았어요. 그냥 일본에 이런 회사들이 있고 이런 회사들 이런 차를 만든다 정도로만 소개해드리고 쭉 전시장 전체를 스케치해드렸습니다. 자세한 차 하나하나, 또 회사 하나하나에 대한 리뷰는 지금부터 저희가 열심히 내일까지 리뷰해서 편집해가지고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본 캠핑카는 어떤지 한번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